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자, 지난해였죠.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좀 부동산 시장이 현재 냉각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제 3월부터는 신규 분양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저희 오늘부터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에서는요,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좀 제시해 드릴 예정이고요.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고민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02-2638-3910번 서울입니다. 지역번호 02-2638-3910번 문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 어려우신 분들 간단하게 문자 주세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여러분에서 문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U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본격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일섭 전문가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첫 방송인데요. 정직하고 신뢰 있는 프로로 만들겠습니다. 소일섭입니다. 예,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또 기대하면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이잖아요.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네네. 이야기부터 저희 나눠볼까요? 자, 앵커님. 네. 혹시 돈 좋아하세요? 아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자, 제가 이제 예. 이 첫 방송이라서요. 네. 물론 부동산에 유익한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함께 풀어나가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앵커님, 예. 앞으로 몇 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 하니까요. 저는 좀 100살 정도는 살아야지. 나 좀 살았다. 아, 100세요? 거, 예. 100살 정도? 예. 아, 100세요? 예. 괜찮을까요? 100살 정도는? 100세.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살면 좋죠. 네. 자, 우리 카메라 감독님. 감독님. 몇 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90세. 90세요? 예.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저 위에 계신 우리 감독님. 피디님. 예. 몇 세까지 살 수 있을 것 피디님께서는 같습니까? 80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80. 예. 네. 자, 우리 저기 뒤에 웃고 계신 우리 작가님. 작가님께서는 70이라고 말씀해 70 주시네요. 손으로 예. 막 이렇게 비슷하게. 하시네요. 자, 70. 네. 자, 그럼 이거 통계 한번 내볼까요? 아니, 저희 말했는데 전문가님도 궁금한데요. 몇 살까지? 네. 저요? 네네. 저는 90입니다. 90이요. 예, 예. 저희랑 얘기했던 거랑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예. 자, 그럼 이 통계 한번 내볼까요? 한 네. 몇 세 정도 나올까요? 통계 보니까 한 90 정도? 네, 한 90 정도 이렇게 나오는 예.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이런 노후를 네.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나이가 많이 아니었는데 네. 지금은 어때요? 암이나 교통사고가 아니면 거의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앵커님. 예. 자, 이번에는 네. 자, 우리가 이제 100세, 90살까지 살면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자, 그러면 이해하죠. 몇 세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오랫동안 일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한 60살에서 70살 정도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싶은데요. 그럼 60, 70. 둘 중에 하나만 정해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 60? 60이요? 네. 60. 60. 자, 우리 카메라 감독님. 감독님. 65세. 저랑 비슷비슷합니다. 자, 우리 위에 계시는 감독님. 우리 피디님 계속해서 여쭤보시네요. 피디님께서는 내일 은퇴를. 네? 내일 은퇴를. 은퇴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세요. 야, 이것도 또 고민되네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텃밭 가꾸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서 네.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무엇을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나이를 제가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원래는 사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강의할 때 같이
같이 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뭐 두 분, 세 분 이렇게 하면 거의 한 뭐 65세나 70세가 돼요. 네. 자, 그러면 자, 90에서 자, 이거 65세. 이 통계하고는 사는 나이가 많아서 자, 보실까요? 자, 90하고 65 해서 90에서 빼면은 몇 년 남나요? 25, 25요. 25요? 네. 맞나요? 25? 예, 맞아요.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돈을 벌 때 음. 65세까지 돈을 버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이 남은 25년은 뭘로 먹고 살아야 될까요? 아, 그렇네요. 이게 이제 저희 40대 후반에서 50대, 60대가 사실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수명은 늘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65세까지 우리가 일을 한다고 했는데요. 어쩌면 이게 희망사항 아닐까요? 우리 밑에 나이 젊은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나이 드신 분들의 돈을 제가 받고 하겠습니다 해서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6명 중에 1명이 빈곤하게 산다고 합니다. 자, 내 나이 65세에는 4명 중에 1명이 빈곤하게 사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4명 중에 1명의 빈곤 앞에 절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이는 늘어났지만 먹고 살 것이 되게 이제 현실에 부닥치게 되는 거죠. 자, 세상은 좋아지면서 스마트 시대가 오고 현재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자율버스, 자율전철 모든 시장이 전자동화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자, 과연 우리 나이를 계산을 했을 때 통계는 사실은 85세고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 그래도 20년이네, 그죠? 네? 그래도 20년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20년은 이제 뭘로 준비하냐 이거죠. 자, 눈 뜬 사람들은 뭐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부동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것을 내가 포트폴리오식으로 어떤 것에 투자를 했을 때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길어진 수명만큼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을지 그런 좀 깊숙한 이야기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10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저희 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뒤에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예, 예. 자, 중요한 것은 자, 앵커님. 네. 우리는 하루하루의 일과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내일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한 달 후도, 6개월 후도, 1년 후도, 2년 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어때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사실 많이들 못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대에 과연 10년 후에 누가 나한테 돈을 줄 수 있을까?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자녀분들이 줄까요? 자,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안 모시는 첫 번째 세대고요. 어쩌면 이 방송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녀들과 함께 시청하면서 함께 미래에 대해서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20년 후에는 내가 앞으로 나이가 90살까지 살면 과연 20년 후에 또 누가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준비를 어떤 것을 해야
내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녀들한테는 사실 사자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나요? 변호사나 의사나 판사나 왜? 평생 직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제가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변호사가 됐다면 아마 많은 분들에게 재능 기부를 했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부동산에 한지 한 18년 되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제가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앵커님. 예. 앵커님은 가난하게 살려면 네. 어떻게 살아야 되죠? 가난하게 살려면 부자가 되는 방법들은 책에서 많이 나오니까 네. 대충 이해를 좀 하고 있는데 가난하게는 딱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전문가님? 네, 가난하게 살려면 여러분 네.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냥이요? 네, 어제처럼 네. 여태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어제처럼 사시면 됩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부자는요, 이 옆에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행동을 옮기지 못한다는 거죠. 막연한 노망, 막연한 희망. 나는 내가 10년 후에는 저 사거리에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서부터 10년 동안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배짱이가 10년 뒤에는 건물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계산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해서 10년 뒤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지금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는 어때요? 10년 뒤에 계획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디에다가, 자, 눈 뜬 사람들은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펀드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물론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겠죠.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이제는 앞으로 원래 부동산 시장은 개발도상국에서 더 활발하게 수익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어떤 부동산의 부분들이 많이 요즘 경기 안 좋죠? 하지만 어때요? 그 틈에서도 그 틈새 시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이 사실 많습니다. 단지 내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또 사람들의 기동량으로 인해서 사실 많이들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프로를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고 좋은 신뢰로 서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모든 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돈을 버는 방법들 저희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말 앞서서 이제 전문가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식도 있고요, 부동산도 있고요, 다양한 루트들이 좀 있지만 이게 정직하게 벌어가는 거 그리고 내가 만족하면서 벌어가는 거 이런 거 찾기도 참 힘들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올바르게 좀 앞으로를 위해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방법들 하나하나씩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02-1638-3910번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일섭 전문가님, 저희가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야 어차피 뭐 여러분들과 부동산에 대해서 풀어가는 건데요. 자, 우리가 부동산에는 사실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 있죠? 또 아파트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외에 또 뭐예요? 자, 원룸이나 오피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또 돈을 벌고 또 아니면 또 실패도 하고 그럽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이 다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함정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 분들이 많이 투자해서 돈을 번 게 사실 아파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하고 상가는 공생관계입니다. 아파트가 잘 돼야 상가도 잘 되는데요. 요즘 상가 어떤가요?
제가 이야기하는 개미군단의 상가는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왜? 이 상가가 잘 돼야 되는데 요즘 대형마트나 또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인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상가 가서 예를 들어서 속옷을 사야 되는데 요즘 홈쇼핑 어떤가요? 나와가지고 요 속옷은 뭐 어쩌고 해서 이렇게 설명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상가 가서 사지 않고 TV로 리모컨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입지가 좋은지 어느 상권이 좋은지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으면 내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즘 또 뭐 원룸이나 오피스, 특히 뭐 원룸 같은 경우는요, 수도권에서는 거의 이제 사라지고 있고, 빌라 시대, 빌라로 매매로 이렇게 끝나는 시장이 됐고요. 자, 오피스 같은 경우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유형의 물건들은 많이 화려하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많이 곪고 있습니다. 왜? 사실 사람이 없습니다. 자,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져 있어도 거기를 들어갈 실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권을 일반 분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프로를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지죠. 어떻게 보면 요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원자재가 뭘까요? 토지죠. 상가나 원룸도 토지입니다. 어쩌면 이 경기 안 좋은 이 시장에 토지 쪽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속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부동산은 내가 어떠한 정보를 분석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투자를 하나요? 자, 앵커님. 예. 우리가 뭘로 투자를 하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자, 뭐냐면 네. 주변 사람들의 말로 듣고 투자하지 않나요? 그렇죠. 대부분 그랬을 그렇기도 때 하죠. 그 주변 사람이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주변 사람이 네. 전문가가 아니면 어떤가요? 또 사실 그분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자, 내가 집을 얻을 때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학군,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의 일하는 거리, 그런 부분들을 보고 내가 주거 아파트를 구하지 않나요? 어떤 뭐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 아파트에 대해서 어때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있죠? 어쩌면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다음이 또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 궁금증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번호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2-1638-3910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본격적인 이야기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일섭 전문가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전문가님, 근데 저희가 부동산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증 안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특히나 이제 기획부동산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서류를 보면은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 이 서류 안에서도 또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시는 분들도 사기 당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다고 해요. 네. 저희 이런 이야기 좀 잠시 좀 언급해 드리는 거 어떨까요? 야, 이거 네. 사실은 다음 시간에 어머, 예. 요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역세권에 대한 부분을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토지 부분에서 사실 많이들 정보가 없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듣고 뭐라고 할까요?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땅을 솔직히 아파트나 상가는 어떤가요? 내가 직접 가서 보면 됩니다. 이게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고 상가예요. 근데 토지는 어떤가요? 아무것도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밭이나 논이나 임야입니다. 과연 이걸 보고 과연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설명해 준 사람의 말만 믿고 투자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기를 많이 당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정확하게 서류를 보고 또 어떤 땅인지 하나. 자, 여러분 혹시 앵커님 네. 절대 농지가 혹시 뭔지 아세요? 절대 농지요? 예. 절대 하면 안 되는 농지. 어떤 농지인가요? 그냥 농사만 짓는 땅입니다. 아. 예, 건축행위는 할 수 없고 네. 농사만 짓는 땅인데요. 네. 그러면 농사만 짓는 이 절대 농지가 절대 농지라는 말이 서류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왠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없으면 서류에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절대 농지인지? 아, 그렇네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모르겠어요. 따로 있습니다. 아, 용어가 법률적인 용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가요? 우리 땅을 살 때는 네모 반듯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여기에도 절대농지라는 것을 서류를 모르니까 그냥 논이구나. 나중에는 여기가 건축행위가 돼서 개발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서류부터 시작해서 내가 기본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사기는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토지는요,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500만 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땅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축행위입니다. 우리가 건축행위 하지 않는 땅도 투자도 될 수 있고요. 절대농지도 사실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돈이 여유가 있어서 투자하는 것보다 못 입고 못 먹고 투자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정확한 토지를 알아서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서류 보는 법까지 우리 소일서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씩 좀 배워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서류를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신 부분 많잖아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똑똑한 투자자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 좀 앞으로의 어떤 이야기들도 나눌 건지 예고를 좀 해드리는 거 어떨까요? 그래요? 네.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토지하면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바로 역세권 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투자 비법에 대해서 허와 실, 그러니까 어떤 땅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땅은 피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정말 다음 이 시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역세권 투자에 관련해서도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또 있으시다면은 또 소일섭 전문가에게 궁금증 있으시다면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10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저희가 첫 방송 함께 했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네.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 돼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요. 네. 더욱 알차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려고 한다. 또 하나는요. 요즘 시대는 정보 싸움입니다. 하지만 정보가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바꾸면 또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돈입니다.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정직하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문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10번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